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일본 오사카를 찾아 동포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차세대 동포를 위한 정체성 함양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동포사회 요청에 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교육은 동포청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제에 다녀온 이상덕 제2동포청장이 오사카로 이동해 동포사회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이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마련된 한일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포들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사카 동포사회에서 차세대와 기존 동포들이 어떻게 융합하며 한인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동포사회가 순조롭게 변환기를 맞아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청으로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요. 특히 차세대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든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포들도 한 목소리로 차세대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제1본 한국총연합회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으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단뿐만 아니고 우리 제1본 한국총연합회도 우리 신정수자에 대한 지원들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덕 청장은 한글학교 교사들도 만나 수업 현장 상황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청장이 오사카는 교화자가 많아 동포수가 주는 만큼 한인 정체성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교사들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안타깝게 한 1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한 2,500명 정도가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다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는 한글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제2동포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략과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가 늘 제2동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YTN 조승입니다. 앞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불과 며칠 만에 공식 일정으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 위령제에 참석했는데요. 이 청장은 소외된 동포들의 아픔을 정부가 잊어선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5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위령제 참석을 하셨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이곳에 참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하여튼 나라가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원폭 위령제 참석하지 못한 것에 사과를 하셨고 또 이곳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 보듬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곳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들을 한국에 초청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토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시의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와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이런 해외 재외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한인 사회도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거비와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뿐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3살인 이경호 할아버지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돕는 안전요원, 이른바 크로싱 가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면서 받는 돈은 1시간에 약 $17.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약 $1,200,
우리 돈 16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전부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다행히 건축일이라도 하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보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취직을 했어도 정부에서 나온 돈 여기서 나오는 돈 다 합쳐도 혼자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예, 누구하고 룸메이트라면 겨우 살아갈까? 미국 뉴저지주에서 방 한 칸짜리 집을 얻으려면 1,500달러, 우리 돈 2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결국 주거비 감당이 힘들자 얼마 전부터는 집을 나와 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살면은 집세 1,500불이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큰 이득이야. 자, 이렇게 삽니다. 보세요. 여기 침대 있지?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사소통이 안 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도 73%에 달했습니다. 영어를 하면서 여기 이민 온 사람들하고 우리 어르신분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첫째로 그냥 그 소셜 시큐리티, 여기 메디케이드 뭐 이런 그런 베네피트를 우리가 그 이용을 할 수 없고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미국은 67살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데 주로 자영업에 종사해온 이민 1세대 한인 어르신들은 연금 최저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국 생활에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게 원인입니다. 식량 문제, 건강 문제, 이제 또 생활비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룸메이트 하는 분들 이제 이 그런 분들이 실제 여러 분 계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지원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꿈꾸지만 이마저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65살 이상 한인 노인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배 넘게 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직장 따라서 다른 지방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혼자 여기서 남아 계신 분들 정말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미국 한인 사회도 두려운 고령화 문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어르신들에겐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 같은 피해도 더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이민 역사가 깊어가면서 전 세계 동포 사회에서는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키우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의 민속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처음으로 열려 차세대는 물론이고 독일 시민들까지 우리 민속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김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온몸을 뉘으며 힘껏 줄을 당기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끌려 나오며 결판이 나자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한쪽에서는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기차기를 뭐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또 좋은 성적으로 입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랑 또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덩치가 큰 형이랑 붙었는데 제가 이겼는데 뭔가 더 운인 것 같은데 나보다 몸집이 큰데 근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60여 년 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일 한인 사회. 독일에서도 한인 이주 역사가 깊어가면서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동포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축제는 이민 1세대에게는 모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차세대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놀아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국 1세들은
옛날 어릴 때 참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면서 놀던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세, 3세, 한 4세까지 한국 민속 놀이를 배워서 참 그때 우리 기분을 여기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좀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500km 넘게 떨어진 베를린에서 축하 공연단이 참가하는 등 동포 사회에 관심을 끈 민속문화축제. 독일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Also Hypnorie war das erste Spiel, was ich gespielt habe, und das hat echt Spaß gemacht. Und ich freue mich darauf, die anderen Spiele alle zu sehen und kennenzulernen und zu schauen, was es hier noch so alles gibt. 주최 측은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속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지난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 화백의 대표작 우주가 한국 미술 역사상 최고액인 123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계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천문학적인 금액에 거래하며 가치를 불어넣는 경매장에는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 외에도 작품 감정부터 경매 기획, 또 현장 조율을 도맡는 경매 기획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들을 좀처럼 고용하지 않는 프랑스의 세계적 경매 회사에서 한국인만의 강점을 살려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 차세대 경매 기획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Dernière chance. Félicitations. Elle jugée 700.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경영 석사를 받고 현대미술 갤러리와 프랑스 경매 회사에서 총 2번의 인턴의 과정을 거친 후 현재는 파리의 한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3년째 예술품 감정사 그리고 경매 기획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에서 6,000개의 감정 문의가 오거든요. 물론 제가 그 모든 거를 다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제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18세기, 19세기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을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테마에 맞춰서 경매를 기획하는데요. 일단 카메라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경매 진행할 때, 그리고 인터넷과 전화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경매에 필요한 인원들이 다 제대로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온라인 경매까지 합치면 1년에 한 10건 정도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됐으니까 한 30건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 회사 밀롱은 2028년에 설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회사인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들 많이 없어요, 사실. 아시아 부서에 대만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프랑스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스스로가 가지면 그 어떤 역경도 잘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의 한국인은 저 혼자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감정과 경매 기획이 꼼꼼함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가진 강점을 잘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Pour cela, nous avons besoin de beaucoup de rigueur et c'est une qualité dont fait preuve Humby à nos côtés, cette rigueur, cette précision et ce suivi parfait de nos clients. 이호환, 이배, 김창렬 같은 작가들이 가장 파리에서는 유명하고요. 김창렬 작가의 경우에는 몰빵울 유화 한정이 올해 4월 저희 회사에서 46만 유로에 팔린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한국 미술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요. 제가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경매 시장이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고 느끼긴 하는데요. 그래도 프랑스 하면은 역사가 깊은 미술이 꽃피운 아주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열정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미국 세관에 압수당한 우리 여행객의 사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고액의 현금을 들고 출국할 때는 우리나라와 현지 국가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만 압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출국할 땐 $10,000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외환 신고 규정은 나라마다 다른 만큼 여행을 떠나는 지역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10,000 이상의 미화나 외화를 가지고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요. 인기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필리핀은 현지 화폐 5만 페소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돈 약 120만 원으로 신고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필리핀도 외화는 $10,000 미만까지 소지가 가능하니까요. 외화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자세한 나라별 외환 신고 규정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외 휴대품 통관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